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6학번 임영채입니다. 일단 저희 지방학교에는 인강을 듣는 친구들이 일단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EBS 강의 듣고 EBS 문제집 사서 풀었었는데 고3을 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만으로는 한계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설 강의를 들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또 인터넷 서치 같은 걸 해봤는데 김승리 선생님 커리가 좀 촘촘하고 후기도 굉장히 좋았어서 마이맥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A 게시판을 제일 많이 이용했었는데요. 저는 고3 때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걸 따로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이 적었었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었어서 Q&A 게시판에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거나 혹은 성적이 잘 안 오른다, 모의고사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이렇게 막 써놓으면 조교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A부터 G까지 다 알려주셨어서 그걸로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는 3월 초나 4월, 5월 때는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개념 강의를 들었어야 했어서 그때는 인강이 공부의 한 50%, 60% 정도를 차지했었던 것 같고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이랑 그런 체계를 잡아가는 게 중요했었어서 꼭 뭔가 따라가야 하는 커리를 제외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인강은 조금 비중을 줄여가면서 필요한 것만 채워서 들었습니다. 제일 자신 있었던 내신 준비가 국어였는데요. 일단 저는 국어 내신에서 어떤 내신인지 간에 다 중요하지만 그 선생님을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망쳤다고 좌절하거나 아니면은 내신을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중간고사를 보면 그 중간고사 시험지가 저한테 남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어느 순간 깨달았는데 그래서 기말고사 볼 때 그 자료를 제일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볼 때 내가 원래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잡았었는데 그 방향성과 실제로 중간고사에 나온 문제 중에 다른 점, 차이점, 내가 잘못 준비했던 방향은 뭐였는지 아니면 이 점은 기말고사 때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점을 좀 분류하고 분석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중간고사 문제를 분석해서 기말고사 때 등수를 12 이상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김승희 선생님 커리가 빡세다고 해서 조금 겁을 먹었었는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 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일단 커리가 끝나고 다음 커리를 넘어가는 그 텀이 굉장히 짧아서 딱히 국어 공부에서 방황을 하거나 불안할 틈이 없었기 때문에 주시는 커리대로 묵묵히 공부만 하면 됐었던 것 같고 또 특히 아수라일지라도라는 마지막 커리에 가게 되면 오전, 오후 이렇게 시간대별로 스케줄표가 나와요. 근데 특히 한 11월, 10월 때는 불안감이 되게 큰 시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정을 받으니까 딱히 불안한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일정을 쳐내느라 바빠서 그런 멘탈 관리에도 은근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KBS랑 앱스키마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요. 김승리 선생님이 워낙 연계를 잘 챙기시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문학은 당연히 수능날 연계 체감을 많이 받았는데 독서도 체감을 엄청 많이 받았었거든요. 제가 여름방학 때 그 담보에 대한 주제로 정말 한 1, 2주를 공부를 했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깊게 해야 하나 이렇게 좀 불만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게 수능 때 담보 문제가 나와서 너무 반갑게 문제를 풀 수 있었고 또 다른 지문으로는 칸트 인문 주제도
어려웠다고 유명했었는데 수능 치기 몇 주 전에 아수랄지라도에서 그 문제를 풀었고 연계 문제까지 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반갑게 문제를 풀었고 문제 없이 모두 맞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 커리를 탈지 말지 고민했었던 시기에 탈 거라고 선택을 했던 게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굉장히 냉철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지만 중간중간 따뜻한 말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도움과 동기부여를 받았었고 선생님 후배가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탐구 과목이 2개 생윤사문을 했었는데 하루에 2개 다 하지 않고 하루에 하나씩 오늘은 생윤, 다음 날은 사문 이렇게 공부했는데 탐구 같은 과목 특성상 좀 깊게 알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생윤 같은 경우에는 사상가 하루에 1명 정해놓고 오늘은 칸트 해야지 하면 칸트를 2-3시간 정도 깊게 파고들어서 내가 뭔가 깨달음이 올 때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또 사문도 유형별로 오늘은 뭐 도표, 내일 모레는 채점형 문제 분석해봐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유형 문제를 내가 끝까지 문제 없이 막힘없이 풀 수 있게끔 딥하게 공부했었습니다. 일단은 생윤은 기출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역대 한 7, 8년치 기출을 다 한 노트에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상가별로 정리를 했었고 내가 모르는 기출 문제를 적어놓은 다음에 그거를 수능날까지 계속 돌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펜칠 하면서 나중에는 형광펜만 보면서 수능 들어가기 전까지 그것만 읽었고 그 노트가 제 생윤 성적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면에 가가 좀 유명했던 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봤는데 제가 시험 특히 국어를 풀 때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급격히 당황해서 글자가 막 이렇게 튕기는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무를 풀거나 아니면은 6월, 9월 모의고사를 풀 때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마음을 굳게 먹고 그냥 넘기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치기 며칠 전 혹은 몇 주 전에는 아예 어려운 실무를 하나 잡고 다 틀려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실제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멘탈을 다잡아야 하는지를 그것도 멘탈 관리 연습으로 연습을 했고 그게 그 마인드가 습관이 되고 장착이 되니까 수능 때 실제로 화작에서 15분을 넘게 써버렸는데도 딱히 당황하지 않았고 그냥 독서 보기 문제 하나 날려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실제로 날렸고 멘탈도 크게 안 흔들렸었어서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인강을 많이 듣는 게 또 그리고 유명한 선생님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게 인강을 우후죽순 막 들으니까 머리에 남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딱 판단하고 지금 내가 성적에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다고 했을 때는 여러 선생님들을 들어보면서 나한테 제일 잘 맞는 방법을 고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성적에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나아가는 게 조금씩 느껴진다고 하면 그 인강을 많이 듣는 것보다는 한 선생님에 정착을 하고 아니면은 인강을 잠시 내려놓은 다음에 내 공부법을 더 연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입실렌티를 하고 왔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길을 써서 여기까지 오려고 했는지가 딱 느껴지는 순간이었고 그래서 같이 노는 친구들 그리고 동기들도 다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미디어에서만 보던 고려대의 삶을 체감을 하니까 고3 때 그렇게 노력했던 점이 다 보상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화면에 가면 가. 그리고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멘탈 관리를 잘 하고 또 저도 그 수험생활 때 플레이리스트로 고려대 응원가 이런 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거 들으면서 동기부여도 받으면서 내년 입실렌티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